제가 어떤 창문 같은데 또는 뭐 플라스틱 창, 유리창 또는 또 자동차 유리에다가 또 연립 구조의 뭘까 나노 구조로도 괜찮아요. 나노 크기라도 이렇게 볼록볼록 해가지고 비물 같은 것이나 먼지가 달라붙지 않는 필름을 입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반대로 이거를 이게 딱 오목권 홈을 파주면 빛이 이렇게 오목골처럼 빛이 증폭되어서 이거로 물을 가열하는 장치를 만들어 군사적으로 위에서 의성 같은 데나 비행체에서 이것을 하면 밑에를 태울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레이저 광이라든지 증폭하거나 조명의 반사각 같은 걸로 해가지고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히터기라든지 열을 증폭, 화목난로에 열을 증폭하고 금속에다 오목한홈을 파서 그다음에 플라스틱 창과 유리창 같은 오목한홈을 파서 증폭하는 구조를 가진다 그랬는데요. 플라스틱 창이나 어떤 유리창 기타 이런 데다가도 그냥 그 필름식으로 해가지고 필름이 이제 투명 필름이갖고 오목한 홈을 파줘도 되는데요. 투명 필름 말고도 그냥 플라스틱을 얇게 오목한 홈을 가진 홈은 그 플라스틱을 얇게 거기다 부착하는 식으로도 됩니다. 이 부착할 때는 그 나노 구조의 홈을 파가지고 그것도 역시 부착하고요. 플라스틱 창을 여러 겹 두께를 얇게 해서 여러 겹 붙일 때도 제가 나노 구조라든지 홈은 이제 파서 뭐 크기도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홈을 파갖고 결합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그랬죠. 저는 플라스틱 창과 또 유리창을 결합할 때도 이렇게 이종의 것을 결합시켜도 이와 같은 홈을 파서 결합시키는 구조를 갖는다고. 자동차 타이어,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이어, 그다음에 자전거 타이어에도 접합 기술에도 여기서 그다음에 축구공, 농공은 뭐 배구공 이런 공 같은 구조에서 접합 기술에도 나노 구조에 뭐 어떤 나노 구조가 아니라 홈을 파서 작은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 피혁 같은 기술, 가방 같은 기술, 접합 구조에는 이 기술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본 소재 접합, 그다음에 뭐 펠리클 접합 이런 접합 구조에 들어가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거 뭐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을 갖다가 나노 구조라든지 홈을 파가지고 접합을 시켜서 그 안에다가 실리콘 웨이퍼에도 또는 유리기판에도 플라스틱 기판에도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을 팔 수 있는데요. 이게 자체에도 유리석용 코팅 넷사람 유리막 코팅에 넣어서 열에 잘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갖고 그 터널에도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에도 그 기술을 넣습니다. 또는 또 다른 것을 코팅 구조로 넣으셔도 됩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지하를 파가지고 전기선과 통신선 넣는 기술을 써도 되는데요.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에는 사방대 모든 것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종이 접합, 박스 접합, 비닐 접합, 그 다음에 모든 형태의 고무 접합, 플라스틱 접합, 접합 구조에 다 쓰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골판지, 종이 골판지라든지 플라스틱 골판지도 홈을 파가지고 홈을 거꾸로 하셔도 돼요. 홈을 거꾸로 하셔도 되는데 여러 겹으로 해서 쿠션을 만들어내거나 이것을 고무에도 이와 같은 것을 넣어서 탄력 있는 고무를 만들거나 플라스틱에도 금속에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용수철 같은 건데 용수철에 이런 간격별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탄력을 만드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탄력을 만드는 방법, 중간에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의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넣어서 탄력을 만드는 방법, 또는 여기다 사이즈가 서로 틀린 이렇게 작고 중간 정도 잡고 있는 것 작은 크기를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이즈가 틀린 것이 안에 넣어서 스프링 형태를 갖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침대 스프링 같은 데 쓸 수 있겠죠. 기타 등등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에도 실리콘 웨이퍼 이런 데도 다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접합을 시켜 꺼냈다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을 판다는 거죠. 여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플라스틱이나 유리창에도 유리석용 코팅, 넷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이런 기판 종류에도 다 넣어서 제조합니다. 저는 거기서 들어가는 구리 코일 자체에도 유리석용 코팅, 넷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전기선, 피복선 이렇게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 모든 피복에 유리석용 코팅 넷사람 유리막 글러서죠 안팎의 코팅 구조를 가집니다.
어떤 인쇄 잉크가 또는 그림 물감, 페인트, 그다음에 엔진 오일과 윤활제. 저도 그림 물감입니다. 100% 첨가해서 쓰고 있습니다. 색이 아주 틀립니다. 100%다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활제, 그다음에 오일 스테인, 그다음에 방청제, 기타 등등등에 다 쓰입니다. 뭐 건축용 실리콘 웨이퍼 같은데도, 웨이퍼가 아니라 건축용 실리콘에도 유리석용 코팅 넷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제제를, 곰팡이 방지, 그거를 여기다가 건축용 실리콘에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곰팡이 잘 쓸지 않게 되고요. 여기다 내열 구조도 갖추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실리콘을 액상 형태로 만들어서, 특히 욕실용 그레이지용 이렇게 실리콘 액상 형태로 만들어서 방수 크랙에 틈을 메꾸는 크랙으로 사용하거나 방수제 또는 접착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에 얇은 형태로 해가지고 접착대로 얇은 형태로 만들거나, 뭐 그 문방구용 문방구의 풀과 결합해서 좀 더 잘 달라붙는 그런 형태로도 만들거나, 포스트잇에다가 붙여도 잘 달라붙습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이제 목공본드와 결합한 제품 또는 도배풀과 결합한 제품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도배풀과 목공본드, 건축용 실리콘 이런 것들이 결합한 제품, 또는 그 중에서도 욕실용 그레이징이 제일 잘 붙기 때문에 이걸 할 수도 있습니다. 욕실용 그레이징 제품과 경화용 본드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기타 다른 본드하고 붙여서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되게 시장 가치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MDF 제품에도 곰팡이 살균하는, 에어컨 살균하는 그 액상 대제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만드셔야 되는데 곰팡이 너무 잘 쓸어요. 이것도 이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도 코팅 구조를 MDF 제품에도 뭐 코팅 형태가 유리석용 코팅제, 세럼 유리망 코팅 줘도 되지만 다른 코팅제를 여러 개 합쳐서 코팅을 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MDF 제품에도 얇게 플라스틱을 입혀가지고, 투명 플라스틱을 입혀가지고 투명 매트나 그렇게 해서 건축 소재로 가구 소재로 만들 수 있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건 합판 같은 데나 다른 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폭시 같은 제품에도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요. 갈변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판, 투명 플라스틱 사이에 넣어가지고 환상적인 식탁을 만들거나 벽체나 또는 타일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셀로판지나 각종 빛을 반짝이는 소재들을 넣어서 셀로판지보다 좀 고급스러우면 좋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거나, 돌가루를 집어넣어주거나 금속가루를 집어넣어서 환상적인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른 입자들도 합성섬유 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그 안에서 플라스틱 구조로 넣어줘도 됩니다. 아주 그 다음에 합성섬유 실 같은데, 그 다음에 면실, 모든 실 구조에도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하고요. 철사, 철근, 그 다음에 모든 고무 제품도, 플라스틱 제품도 금속 구조에 들어갑니다.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요. 알루미늄이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금속 구조에다가 부식이 잘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금속이 되는 간에 알루미늄 코팅을 해주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도 알루미늄도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안팎의 코팅 구조를 여러 급 줍니다. 이 코팅제가 아니더라도 코팅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에어컨 살균할 때 알루미늄이 있는데 거기다 동판 구리 코팅을 좀 얇게 해주는 거, 이것도 제 기술이란, 구리가 약간 살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다 원가는 좀 많이 드니까 알루미늄판 플러스 이렇게 구리판으로 뿌리만 겉에 표면만 이렇게 입히는 식으로 하거나, 약간 두께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코팅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무 같은 데도 알루미늄 코팅이나 구리 코팅을 줄 수 있고요. 플라스틱에도 알루미늄이나 구리 코팅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판 구조에도 일반 철판이지만 그것도 알루미늄과 구리 코팅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전기가 약간 좀 더 전도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합성섬유 실 같은데 이런 데다가도 알루미늄과 구리 코팅을 줘서 할 수도 있고, 뭐 각종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알루미늄과 구리 코팅을 준다든지, 뭐 쓰일 때가 굉장히 많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나무 계통에도 알루미늄과 구리 코팅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기가 흐르면서 이렇게 성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은 기술 구조는 매우 중요하고 큰 돈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홈을 파서 결합하는 이 기술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홈을 파서 결합하는 구조, 이제 유리판이다 그랬을 때 거기다가도 유리를 손상을 시켜갖고 오목한 홈을 파기가 싫으면 거기다가 투명 플라스틱 같은 이런 아크릴 소재도 괜찮아요. 투명 플라스틱 같은 거 얇게 여기서 필름 형태로 입히든지 아니면 약간 두께를 좀 더 더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 형태로 붙여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빛이 중복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기다가 색깔을 입혀 봅시다. 거꾸로 색깔을 입혀 주셔도 되고요. 거꾸로 이제 이렇게 홈을 파줬다 그러면 이제 홈을 파줬다 그러면 예를 들면 홈이 이렇게 파졌다 그럼 여기서 색깔을 줄 수도 있고 여기서 색깔을 줘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에서 통과한 빛이 색깔을 나타내거나 이쪽에서 색깔을 나타낼 수 있어. 또는 전체 색깔을 입혀서 이렇게 홈이 여기 안에 뭐 수많은 홈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데도 수많은 홈이 존재하잖아요. 수많은 홈이 1000개 존재한다. 너는 10,000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각각 색깔이 틀린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이 있는 창문을 만들거나 플라스틱 창, 유리창을 만들거나 자동차 전조등이라도 조명 구조에 들 수 있는데 가로등 같은데 괜찮겠죠. 가로등 같은데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런 돋보기 같은데 여기서 다이아몬드 코팅을 한다. 그래서 각도별로 이렇게 어느 각도에 들어오든지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갖는데 플라스틱창, 유리창 이런 데도 쓸 수 있고요. 가로등 같은데, 자동차 같은데 넓게 이렇게 빛을 펼쳐져야 하는 그런 곳에 각도별로 넓게 빛을 펼쳐져야 하는 모든 곳에 사용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오목한 홈을 파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갖는데 거기다 색깔을 각각 다 넣을 수 있고요. 각도별로 이렇게 어떤 그 다이아몬드 코팅에도 색깔을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환상적인 색깔이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면식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코팅 여기다 오목한 홈을 팠다 그런 것도 색깔을 넣어가지고 수많은 색깔이 조합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조합하면 환상적인 색깔이 나오죠. 일단 전면식으로 이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시간별로 이렇게 전면식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붙이고 어떤 부분을 비치지 않고 예를 들면 여기 부분만 이게 전기를 줘, 여기 부분만 전기를 주고 여기 부분만 전기를 여기를 안에를 전구를 갖다 4분의 1, 5분의 1로 여러 가지 이렇게 지역별로 램프가 한 20개 있다. 가로등에도 램프가 20개 있어가지고 거기서 언오프식으로 해서 5개씩으로 이렇게 5개씩만 킨다고 하십시오. 그럼 전면식으로 해가지고 환상적인 빛을 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가로등이나 모든 전조등에도 이렇게 램프를 여러 개를 언오프식으로 해서 20개인데 10개만 하는데 3개만 하는데 5개만 10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빛을 갖다가 이렇게 색깔을 조합하는 식으로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데도 가능합니다.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이렇게 보면 그 구조 신호나 아니면 이렇게 빨간불 해가지고 이렇게 전멸해서 비상 것을 쓸 수 있고 사이렌 소리 또는 여기다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 숫자분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탑재하고요. 그걸 이제 동일한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들어갑니다. 뭐 스마트폰에 이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정확히 알고 드론과 드론 간에도 정확하게 거리를 계산하거나 등산객 이러면 서로 이렇게 손목시계나 스마트폰에 차고 있으면 서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눌러가지고 엄마하고 자식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가운데서도 손목시계형으로도 찰 수 있고요. 또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는데 누르면 삐삐삐삐 사이렌 소리도 울리고 그래서 위치를 불빛도 표시하고 살려주세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전환계기도 좋겠죠. 드론 조종할 때도 드론이 이렇게 이 좌표 숫자 방식을 하고 드론 조종기하고 드론하고 있어서 서로 거리를 표시해 주고요. 그래서 어디에 떨어졌는데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사이렌 소리를 울린다든지 빛을 반짝이는데 그렇게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런 다른 데에도 이 기술을 응용하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원천 기술은 저라는 거 산업상에 수십만 군데가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크릴 같은 데도 제가
그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이 90%짜리가 결합한 새로운 아크릴과 또는 아크릴에다가 얇게 코팅 구조로 입혀주거나 필름 구조인데 약간 딱딱하거나 소프트한 두 가지가 가능한데 하나는 소프트한 거 또는 하나는 딱딱한 것을 입혀줘 가지고 알루미늄이 잘 깨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너무 잘 깨지는데요. 옛날에도 제가 좀 어떤 일이 있어서 운송을 했는데 알루미늄이 깨져서 배송한 적이 있는데 알루미늄에다가 여기다 뭐 약간 소프트한 연질의 그 코팅 구조를 준다는 거죠. 연질의 코팅 구조를 줘서 아크릴을 약간 연질의 코팅 구조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크릴 소재 자체를 연질의 투명 매트처럼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그거를 딱 입혀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아크릴은 빛의 투과성이 좋기 때문에 또는 합성섬유 비트가이 90%짜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투명 매트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입혀줄 수도 있는데 거기다 뭐 홈을 파주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코팅 이런 것들 다이아몬드 각도별로 커팅을 해가지고 넣기도 하고 아니 오목한 홈을 파서 빛을 증폭하거나 색깔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아크릴에다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연질의 투명 필름이나 매트를 두께별로 마음대로 제작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창문에다가도 이거 붙여도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약간 딱딱한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연질의 부드러운 소재도 될 수 있다. 두 가지가 다 제작이 가능하다. 그러면 합성섬유 다일론 다른 제품 플라스틱 안 되냐? 다 당근 바다로 됩니다. PVC도 되고 PVC도 그래서 아크릴용으로 좀 투명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PVC에다 이렇게 아크릴이나 창문에다 붙이는 용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폭시 제품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트를 넣어서 가져가 플라스틱 판 사이에 식탁으로 아니면 벽면으로 만들거나 방문으로 만든다 그랬죠. 이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으면 갈번 고절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에폭시를 넣어도 이렇게 충분히 아름다운 색을 낼 수 있다. 이거 가지고도 이제 창문 사이에 유리창과 유리창 사이에 또는 프라시장 사이에 나서 환상적인 창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식탁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이걸로 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제일 짱인데요. 뭐 플라스틱 의자가 될 수도 있겠죠. 기존에 철제 의자라도 거기다 플라스틱을 좀 입혀가지고 하거나 좀 연질의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아름다운 이렇게 가구가 다 형태별로 다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구 소재는 다 될 것 같아요. 모든 의자뿐만 아니라 소파도 되고 침대도 되고 프레임이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일반 뭐 학생용 어떤 책장도 되고 그래서 식탁도 되고 식탁이나 아니면 회의 탁자 이런 것들도 되고요. 뭐 안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안 될 건 없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응용하셔도 조명으로 사용해도 괜찮겠지 않습니까? 조명을 붙이면 환상적으로 빛이 나오는 조명으로도 뭐 디자인적으로도 미술적이면 괜찮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차를 만든지 로봇을 만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그다음에 시계를 만든다. 빛이 이제 조명 빛으로 만들어서 빛이 은은하게 환상적으로 비치게 되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방식을 응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장판에다 붙여서 에폭시 장판, 벽지에다 붙여서 에폭시 이렇게 벽지 또는 거기다가 에폭시를 뭐 합판에다 입혀주면 뭐 어떻겠습니까? 나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가구로 제작해도 되고 에폭시 제품을 모든 산업 구조에 다 넣을 수 있어요. 하여튼 모든 뭐 가전 제품이 됐든 뭐가 됐든 에폭시를 넣어가지고 환상적인 빛깔을 만들어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뭐 안 들어가 수십만 군데 들어가지 않을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투명한 것에 에폭시가 조금씩 들어가가지고 이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플라스틱 사이에 조금씩이라도 넣어가지고 환상적인 색깔을 표시할 수 있다고요. 인형도 만들고 인형에도 그렇게 에폭시를 넣어가지고 인형도 만들고 인형에다 살짝 코팅 구조를 주고 플라스틱으로 덮어주거나 연질의 어떤 필름으로 덮어주면 되니까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뭐 약간 딱딱한 소재도 사이에 이렇게 에폭시를 넣을 수 있고 연질의 필름 사이에도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질의 필름 사이에도 넣을 수 있으니까 모든 데 다 되죠. 스마트폰 케이스도 되고 스마트폰 케이스에도 되고
뭐 환상적인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딱딱한 소재 사이에 에폭시를 넣는다. 또는 필름 형식의 연질 같은데 그래도 에폭시를 많이 넣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조금만 넣어도 아름다운데. 그랬다 이제 또 약간 컬러를 표현하는 다양한 어떤 그런 소재들을 넣어가지고 만들거나 여기다가 어떤 그 빛을 자연광의 인공광을 반짝이게 하는 셀로판지나 고급스러운 소재를 넣어서 빛을 만들어내거나 거기다가도 투명 어떤 오목한 홈각 또는 거기다 색깔을 넣어주는 투명 오목한에 수많은 색깔이 반짝이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다가 뭐 다양하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전 세계 산업 시장이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요. 엄청난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저는 이거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둑질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